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자,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찬찬이님 어서 오세요. 찬찬찬. 그 뭐지? 빨간 아니지. 노란 스탠드에 빨간 립스틱. 네, 그분이죠.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어서 오시고요. 황금옥수수님, 창공의 연님, 루다님, 주은님, 치토스님. 언젠간 먹고 말 거야는데 언제 먹어요? 치토스님, 큰일 났네 이거. 시장이 왜 이래. 신나래님, 태산북두님, 대목님, 뽀기님, 가치나님, 혹부리님, 거북이 소나무님, 테크피아님, 맑은 청년님, 헤일로님, 나가자 스카이님, 하늘지기님, 행복한 주식농부님 어서오세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죠. 형준님, JM님, 강병철님, 패밀리 피싱님, 살살님, 안동개미 백억님 어서오세요. 리쭈니님, 멘탈 잡으러 왔어요. 이 새끼 어디 도망가더라. 멘탈 아까 보니까 저기 어디 도망가더만. 일로 와 있는 멘탈 이놈. 네, 대JBJ님, 돈나무 오빠님, 좋은 날님, 쫄딱 망한 날, 좋아요. 김태수님, 이나님, 원태호님, 원샷 원킬러님, 대빵 물렸어요. 네, 마찬가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네. 서남수님, 어서 오시고요. 써니쌤님, 은현님, 네, 또 지나가죠. 예스님님, 어서 오세요. 답이 없다. 네. 네, 유연한 리치님, 홍이엄마님, 단풍이도 어서 오시고요. 한일리치님, 김정희님, 행복만땅님, 풍림부자님, 박순희님, 빨강망또님, 차만숙님, 섬진강 기차님, 드라이 암스트롱님, 염소쟁이님, JBS 989님. 아, 989는 무슨 뜻일까요? 유영일님, 어디보자님, 화수분처럼님도 어서 오시고요. 카준맘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어서 오세요. 양봉 좋은데, 네, 양봉이 안 보여 요즘에. 펭귄님, 장진수님, 조아맘님, 변덕규님, 발칙한 생쥐님, 괴로워요. 네, 서이하님 반갑습니다. 박정숙님 반갑습니다. 부자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부자님, 친절한 금자씨님, 홍명희님, 양보의 사탕님, 송현님, 염소쟁이님, 오늘 장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뭐 그냥 그랬어요, 그죠? 네, 정상헌님, 나는 대박이다님, 예쁜 하늘님, 초코라떼님, 둥천사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똥을 푸짐하게 샀어요. 더러운 자식들 아주 그냥. 담비랑님,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1톤짜리 황금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너무 많이 오셨다. 이거 큰일 났구만. 솔개님, 슈퍼엠님, 캔사스시리님, 동작꽃님, 조미선님, 부릉부릉님, 네, 원샷 원킬러님, 가셔가지고 원샷에 그냥 때려버렸어요. 푸틴 씨 그냥 뭐가지를 살려주삼. 노별님, HWI님, 사회정의님, 여종성님, 그리고 블루디올님, 백호님, 미루나무님, 솜사탕님, 이경님, 조수연님, 반갑습니다. 네. 집 나간 소가 또 다른 소를 꼬드겨서 데리고 나갔어요. 전화했나 보다. 야, 너 아직도 안 나왔냐? 아, 나 그 소, 씨, 내가 잡아올 걸, 그냥, 씨. 홍상철님, 어서 오시고요. 밤토리님, 어디보자님, 부자봉리님, 왜 안녕하셔야죠. 네. 유별님, 만원님, 이경님, 찐빵님, 그리고 송현님, 봄봄님,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나 오늘 온통 양봉이에요. 네, 오늘 뜨끈뜨끈하니까, 네, 가자고요. 식스맨님, 씨안님, 인내만꿈님, 슈팅님, 로즈골드님도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네, 하나 또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죠. 제가 방금 전에, 네, 또, 아, 커뮤니티에다가, 네, 우와, 유튜브 홈페이지에 내 거가 떴다. 실시간 스트리밍 200명이라고요? 더 많은데, 네, 아무튼 아까 건가 봐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에다가 네, 또 해드렸죠. 네, 송혜님, 로이스님 어서 오세요. 김영길님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올렸는데 못 봤겠지 아마. 네, 이거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네, 빰빰빰빰빰빰. 아, 나 이 더러운 씨. 내가 월급 루팡 이 새끼, 재테크 루팡 새끼 이거. 네, 에? 시블로무 새끼. 네.
시볼로메스키입니다. 아,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개미들 다 털리 나가잖아. 이 자식들 이거 큰일이네 이거. 네. 얘가 바로 걔예요. 네. 뒤에 뿔도 났어. 이씨 못된 놈 이거 생긴 거 딱 보니까 벌써 못되게 생겼네. 네. 아, 시볼로메스키 그냥. 이건 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식 이름이 그거래요. 시블로무스키. 네. 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의 스키. 야, 그래도 진짜 러시아에 비하면 우리는 나아요. 러시아 35% 빠졌잖아요. 네. 러시아 35% 빠져가지고 우리는 애교야. 아니 우리는 3%도 안 빠졌잖아. 2.6%밖에 안 빠져가지고 야, 그나마 네.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 씨. 러시아 35%. 이게 야, 35%가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아, 더러운 거 진짜. 우리 오랜만에 김수미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아, 진짜 근데 너무 적나라하다 그래가지고 애들 들으면 안 될까봐. 네. 네. 아, 참. 네. 하여튼 루팡 같은 놈이에요. 내 피 같은 또 수익률을 또 뺏어가. 이 새끼 아주 그냥. 하여튼 나쁜 놈의 새끼, 시불놈의 새끼. 네. 호러시키. 호러시키 이런 거요. 네. 전화해도 못 듣잖아. 뭐라 그래? 러시아 애들은 전화해가지고 뭐 모르겠네. 러시아 말 자체를 몰라서 개새끼야? 그런 거 아니야? 개새끼야? 이 지갑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지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찍찍이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우수수 떨어지는겨. 네. 아무튼 네. 유혹 한번 하고요. 네. 좋아요 누르세요. 좋아요. 이거 다 좋아해야 돼. 전 세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남폭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스키. 그러니까 스키를 한번 해야 되나? 야, 이것도 그림 한번 그릴까요? 네. 스키 타면서 나는 개놈의 스키야. 뭐 그런 거. 주식 안 하겠지. 걔는 지금 주식 다 팔고 저거 했을 거야 아마. 뭘 했을까? 아마 옵션을 또 갖다 풋으로다가 팍 질렀던가. 네. 이제 나쁜 놈 시키겠죠. 네. 푸틴은 왜 근데 뒤에 스키가 없어? 왜 대부분 러시아 애들 보면은 뭐 뭔 스키, 뭔 스키, 뭔 초프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왜 블라디미르인가 씨 그거요? 왜 푸틴이요 이름이? 이상하네요. 씨. 고맙습니다. 네. 장이 개판이라도 얼굴은 잘생겨야죠. 썩을 놈의 스키 아주 그냥 다 뒤에다 스키만 붙이면 다 나쁜 뜻이 되는 거야. 이제 다 푸틴이야 그냥 씨. 자, 뭘 많이 힘들어. 네. 계좌 안 들어봤어요. 계좌 안 봐서 몰라. 근데 보니까 10% 등등하니 뭐 좀 많이 제법 빠졌겠지. 네. 뭐 오늘 보니까 한 대충 계좌 한 3%쯤 내렸을 것 같은데. 한 3%? 뭐 많이 내려서 한 4%? 뭐 그 정도 내렸겠지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방송을 뭐라고 할 것이냐. 오늘 방송 제목은 최악의 상황이냐 이거야. 그죠? 네. 최악입니까? 네. 이게 최악입니까? 푸딩 만들어 씹어 뱉어버릴 놈이라고. 뭐 어떻게 푸딩을 만들어 씹어서 뱉어? 야, 이건 멋진 욕인데요. 네, 하여튼 푸틴과 연결되고 뒤에 스키 이렇게 하면 푸딩 만들어서 씹어버릴 놈의 스키 이렇게 알았어요. 네, 네. 자, 아무튼 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보고 갑시다. 네. 뭐 장 빠졌다고 우리가 울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장은 빠진 건 빠진 거고. 그죠? 장이 빠진 건 빠진 거고.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최악인가를 좀 봐야 돼요. 그죠? 네, 지금이 최악인가. 은재주님 어서 오세요. 네, 신입생들 아주 좋아. 눈물 내지 마요. 눈물 나요? 웃겨서? 오늘 마이너스 2.58이면 괜찮네요. 네. 지금 유럽도 기본이 4% 빠지고 있어요. 네. 기본이 4% 빠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개장하면 어떻게 빠질랑가 모르겠습니다. 네. 얘네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원하는 대로. 나 고평가 계속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주식 좀 빼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이번에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게 최악의 상황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리 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막 쓸 게 아니라 여기 네, 오랜만에 내가 메모장을 한번 꺼내 드릴게요. 자,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지금 해드리는 말도 또 내일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네, 현재 상황, 현재 2월 24일 2024년 22년 2월 24일 네, 9시 현재 2022년 이렇게 적어놔야 돼. 2월 24일 9시 10분 현재 네, 현재. 자, 1번. 네. 지금 팩트만 일단 먼저 조져봅시다. 1번 팩트는 뭐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팩트가 됐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침공을 했느냐? 일단 돈가스 지역이 돈바스 지역. 네. 지역에 네.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 군사? 네, 특별 군사 행동. 요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쪽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동쪽이 돈바스죠. 그다음에 남쪽이 크림반도, 그다음에 북쪽. 네. 북쪽이 벨로루스인가 뭐 거기죠. 네. 이 북쪽 세 방향에서 국경을 넘었다 이거죠. 네, 국경을 넘었다. 이거는 CNN 생방송으로 확인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군사적 지원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면전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돈바스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침공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그 주둔을 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에는 비공식적이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왜? 러시아가 그 전에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그 독립 국가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돈바스 지역에 일단은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서 뭔가 좀 방어적인 부분만 좀 만들어 준다거나 그랬으면 침공이라는 말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근데 얘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돈바스 지역에다가 이 뭐 말은 그래요. 러시아의 명분은 돈바스 지역의 주민 핍박을 해제한다. 네. 주민을 지키겠다 이거야. 돈바스 지역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독립국가로 승인을 하면서 얘네들은 우리의 우방국이야. 우리는 얘네들을 지켜줄 명분이 필요해. 이런 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돈바스 지역에 있던 애들이 러시아 도와줘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들어갈게. 다 짜고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뭐 특별한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 딱 들어가서. 왜냐면 주민 피박이 아니라 피박은 핍박이죠. 네. 주민 핍박을 해야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얘네들을 그냥 막 그 차별하고 억압하고 이런 거.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의미가 됐다면 그냥 방어만 했어야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우크라이나의 여기 동쪽 지역이 여기 쌀룸 같이 생긴데 여기가 이제 돈바스잖아요. 돈바스. 그러면 러시아가 탱크를 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주둔을 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했으면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들어가고요. 여기로도 들어갔지. 그러니까 전 방에서 들어가게 되면서 수도가 여기 키예프인데 요 근처에다 미사일 날리죠. 미사일 날리고 뭐 말로는 그래요. 우크라이나 말로는 뭐 도시에도 받았다 그러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군사시설만 파괴하는 거다 해가지고 여기도 갖다 때리고 여기도 갖다 때리고 막 때리고 막 난리가 아니죠.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공습 울리고 뭐 난리가 아니랍니다. 지금 키예프에서도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뭐 그렇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뭐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러시아가 워낙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군사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항공시설부터 먼저 때려 부시는 거야. 막 그래서 다 때려 부시고 있어요. 다 때려 부시니까 얘네가 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도와줘요 UN, 도와줘요 미국, 도와줘요 나토, 뭐 등등등 얘기했죠. 제발 좀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응원해준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응원하겠다. 어디 붙어봐, 해봐 그랬는데 이 돈바스 지역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애들이 얘네들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형 도와줘. 그러니까 러시아가 참전을 했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밀리죠. 밀리니까 도와줘 그랬는데 얘네가 지금 뭐하고 있죠? 안 도와주고 있어.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것을 확실시 했는데, 두 번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라이나를 점령하려는 생각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푸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은 없다. 다만 돈바스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 네, 원한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인은 부대는 군대는 무장 해제하라.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다른 나라가 끼어들면 보복하겠다. 네. 자,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끼어들면 보복하겠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보복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실제로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서 1대1로 붙으면 피해가 없을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압도적으로 밀어버린다 이런 나라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든지 뭐 핵도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그런 군사력의 어떤 무기 체제를 가지고 본다라면 이게 미국이 가서 붙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무런 피해 없이 러시아를 이기기가 애매하거든. 근데 미국이 지금 끼어들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다른 서방 국가들,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요? 조약기구? 기구? 연합? 연합들은 그냥 제재만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냥 제재만 부르짖고 있어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아직 군사 행동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나토에서요. 나토는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려고 했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가? 걔네죠? 네, 나토. 이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네들 가입하지 마라. 니네 그냥 중립국으로 남아라. 짜증난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가 러시아 국경 바로 밑에까지 들어가서 러시아를 감시하게 되니까 얘네들 굉장히 불편하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하지마 이거 하지마 여기 딱 했는데 얘네들이 계속 그냥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은 가입하겠다. 헌법까지 바꿨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법까지 바꾸면서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지금 대통령 사임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 사임하라.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려고 이 지랄까지 했는데 나토는 뭐 했느냐? 이 주변 국가들이 나토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했느냐? 병력 증강을 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병력을 증가하자. 그래서 병력을 막 증강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지원하지는 않겠다. 무슨 의미예요? 오지 마. 네. 오지 말라는 얘기야.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발끈할 거야. 근데 아직 너는 우리 팀이 아니잖아. 우리 연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력을 여기다 해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를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가 방어는 하겠지만 혹시 모를 불상사 러시아가 파고 들어가서 다른 나라까지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우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싸울 거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아직 하고 싶지 않아. 좀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고 싶지 않대요. 미국은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했지? 뭐 어마어마한 보복을 하겠다고 그랬던가? 네, 엄청난 보복을 하겠다고 했지. 보복하겠대. 규제, 제재를 가하겠다. 네. 유엔은요.
규탄한다. 아, 나 진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규탄한다. 뭐 금융 제재 뭐 하니 뭐 다 하고 있대요. 다 하고 있는데 딱히 그렇다고 해서 싸우자라고 나서는 국가가 없어. 왜냐면 지금은 싸워야 할 이유는 얘네들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 봐봐요. 이게 우크라이나만 지금 그냥 피해를 보고 나가면 끝이야. 그죠? 그리고 러시아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이 아니라 여기만 점령할 생각이다. 물론 그 속내가 지난번에 크림반도 먹은 것처럼 점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를 분리시켜가지고 지들이 다 야금야금 먹을 생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돈바스 지역에 대한 그런 여기를 또 러시아 점령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국가를 승인하겠다. 우방국가로 만들겠다. 뭐 그 얘기야 그 얘기지만 네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가 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알았어 니네 먹고 떨어져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 돈바스 지역으로 얘네들이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군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격하는 것이다. 그 명분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은 없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군시설만 폭파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그래요. 자 그러면 나토 입장에서는 야 우크라이나 가입시키지 마. 왜 우리 당때까지 불똥 튀면 어떡해. 이 근처에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 근처에 나라들이 있는데 야 우리도 얘네 괜히 가입했다가 얘네들 작살나고 나서 얘네들 공격하고 뭐 이러면 어떡해. 이런 부분 괜히 전쟁에 휩쓸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굳이 전쟁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 왜냐면 이 나토 이 유럽 국가들의 3분의 1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근접해 있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이 뭘 하고 있냐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받아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을 3배로 올리겠다?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관계에서는 안 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주겠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는겨? 이욤동 설안에 다 얼어 죽으란 얘기 아니야. 아, 물론 이제 다른 데서 갖다 쓰면 되긴 하겠죠. 다른 데 갖다 쓰면 되긴 하는데 이게 막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지금 막 그렇게 뭐 나빠야 될 이유는 없어. 다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얘네들은 자유를 추구하는 서방 국가, 얘들은 전쟁을 사랑하는 그런 뭐 악마주의 국가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일단 누가 봐도 지금은 나쁜 놈이 됐어요. 푸틴이 나쁜 놈이야. 지금은요. 지금은 푸틴이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침공을 한 거고 이 서방 국가 쪽에서는 이 러시아를 전면전으로 들어가서 때려버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을 거예요. 저거 한번 손을 봐줘?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때리기에는 지금 너무 손해가 많고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네,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명분은 어때요?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거, 또 자유 이런 어떤 주권 국가를 침공했다라는 거, 공격을 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은 하면서 제재를 가하겠다. 니들 이러면 안 돼. 당장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네,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애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입을 딱 막고서 제재만 하겠대요. 러시아는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제재를 하든가 말든가 모르겠어. 네. 니들이 제재를 하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니들이 제재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해줄 거야. 한번 죽어봐. 근데 러시아가 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또 뭐야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죠. 네, 어마어마해 얘네가 또. 그러니까 이 자원 쪽으로 가서 압박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답답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태가 된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이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우크야 우크. 네 우크.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의 세력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긴 미국, 여긴 러시아, 네, 여긴 유럽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이 지금은 제재만 하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지가 짓거린 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평화만 보장하겠다. 그러면 군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애들이 땅을 넓히겠다고 막 이렇게 넓힐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항복? 네. 비무장? 이렇게 딱 풀어버리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러시아는 명분이 없어요. 철수를 해야 돼. 철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여길 공격하지 않겠다. 알았다. 니들 독립적인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 딱 되면은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 유럽 국가나 나토나 얘네들이 원하고 있는 건 뭘까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 사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뭐 달라고 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이권만 챙기면 되는데 우크라이나만 그냥 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바이든한테 야 큰일 났다. 지금 러시아에서 침공할 것 같다. 니네 빨리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 저희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할게요. 이런 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온다는데 지금 온다는데 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야 지금 도둑놈이 들어와요. 근데 경찰이 네 신고자분 화이팅! 네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도둑이 들어왔어요. 빨리 지금 경찰 좀 출동해 주세요. 그랬더니 화이팅! 문 꼭 잠그고 잘 계세요. 네 아씨 진짜 열받잖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가스를 그냥 무작위로 이제 막 그냥 대규모 공급해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좀 이렇게 회방을 좀 놓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야 독일을 부추겼어요. 야 니네 씨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니네 뭐 나토 가입하는 니네 이게 회원이 될 수 있는 이 자유주의를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독일이 가스관을 딱 막았어. 그랬더니 어쩌면 죽어볼래?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야 이 정도 하면은 얘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빠따라타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유럽은 지금 어떤 통밥을 굴려야 될까요? 어떤 통밥을 굴려야 돼요? 쟤네들을 받아줘야 돼? 아니면은 그냥 막아야 돼? 아니면 그냥 없던 일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야 돼. 유럽이 굳이 파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없죠. 우크라이나 굳이 나토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죠. 이거 누가 똥꾸녕 긁은 거요? 미국이 똥꾸녕 긁었잖아요. 네. 다 미국이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닙니까? 똥꾸녕 살살 긁어가지고 야이씨 니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겠죠.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야이씨 러시아 니네 이거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뭐 해버릴 거야? 우리가 지금 군사 막 해가지고 막 비행기도 갖다 놓고 막 네 수송기도 갖다 놓고 막 옆에다가 막 미군들 막 배치하고 막 근데 왜 안 움직이냐고. 들어왔는데 군사 행동 보이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근데 왜 안 들어오냐고. 왜 뭔 제재야. 제재는 쓸데없이 그냥 들어왔으면 치고받고 끝내야지. 그럼 지금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들어갔는데 들어오면 바로 때려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니까 뭐 이라크라든지 저기 어디에요? 저기 중동에 있었던 거 어디였지? 그 이름도 이씨 하여튼 조그만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침공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막 몇 시간 안에 때려버리더만. 네? 와다다다다다 갖다 때려버리더만. 그냥 갔다가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갔다가 뭐 미사일 폭격하고 막 그냥 거기다 불바다 만들고 막 그러더만요. 물론 그때는 부시였지만 부시하고 바이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바다다 때려버리더만 그냥 막 뭐 난리가 아니더만. 그지? 오 세보 오랜만. 우후. 그 계속 보고 있었구나. 네. 야 세보 안 올까봐 오늘 걱정했잖아. 에이. 네. 잘 있었어요? 네. 세보님 저기 저거는 그거네. 또 힘내네. 네. 힘내 세보. 네. 자, 그 얘기 했잖아. 내가 너한테 소설 쓴다고 얘기했어. 어차피 나는 시나리오 작가야. 자, 그래서 우다다다 하더만 왜 러시아한테는 안 하냐고. 만만한 국가한테는 지금 지네가 가서 막 해버리고 러시아한테는 왜 그렇게 으름장 놓다가 안 되냐고. 어? 왜 안 되냐고. 이게 제일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게 제일 문제잖아. 망투는 세보잖아. 세보는 망투. 자기소개하지 마.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세보 망투 나는 성투 자 이렇게 한 번씩 놀려줘야지 재밌어. 세보님 자꾸 와요. 자주 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놀릴 재미가 생기지. 요즘에 안 와가지고 맨날 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주 오시고 네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어쩔 TV 나간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어쩔 TV 해갖고 삐져갖고 나가더만 그 하지 말고 자꾸 들어와. 네 아시겠죠? 네 자꾸 들어와서 우리 같이 또 네 화이팅. 서로 놀리는 재미가 있잖아. 자 아무튼 네 뭔지 아시겠지?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일단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싶진 않아. 자기의 이득을 좀 챙겨야 되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이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러시아가 유럽한테 뭐 천연가스를 지원하는 부분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뭐 그냥 파토내기 위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를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져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유발시켜 가지고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화 완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시는 부분이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굳이 전쟁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물론 이제 군사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조금 더 지나갔어. 네. 타이밍이 조금 더 지나갔어요. 왜냐면 들어올 때 바로 군사행동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우크라이나 거의 네 마탱이 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거의 마탱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루고 이틀이고 지나가고 나면 러시아는 철수할 명분이 생겨요. 네. 우크라이나 무력화 시켰다지. 더 이상 머물러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은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 그러든가 말든가. 러시아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이 없이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 않죠. 들어올 때 여기 국경 넘어갈 때 여기다 대고 같이 쏴 붙여가지고 이제 뭐 방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은 물론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제재만 할 겁니다 했을 때 러시아가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명분이 없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 명분이 없으니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빠져나가게 되면 상황이 끝나요.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 들어가겠지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은 끝난단 말이야. 이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뭐 곡물 가격이 인상이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내가 지금 그 얘기 오늘 세보 나하고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아. 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크림반도 저거 할 때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시켜버릴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한테 요청을 했어요. 야, 아무래도 쟤네들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한테 그 방공체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니? 그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껄끄러웠던 거예요. 응? 왜냐면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기를 갖다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한 것처럼 중국이 반발을 한단 말이야. 야, 씨, 우리 코앞에다가 저런 거 갖다 놓으면 되겠냐?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쪽 살짝 보니까 분명히 저기 반발하고 넘어갈 것 같거든? 네. 그 다음에 크림반도까지 먹었는데, 에이, 설마. 그런 것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야, 니네들 나라가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 무기를 다룰 수나 있겠니? 어?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안 줬어 무기를. 그러니까 무기 지원도 안 해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 그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걸 뭐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거지. 그건 다 박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은 뭐 후회를 하고 있다, 뭐 땅을 치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이건 나몰라라예요 지금. 나몰라라.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게 더 나아요. 우크라이나한테 좀 미안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훅 나가버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전쟁으로 들어가서 네? 미국이든 뭐 유엔이든 뭐 이렇게 참전을 했다. 나토든 간에 참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전면전으로 해서 서로 막 그냥 우크라이나 싸우든 뭐 어디서 싸우든지 간에 이거 국가 대 국가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화력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되는 거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 다음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굳이 확전을 시켜가지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네들이 하질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제재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은근슬쩍 넘어가서 후퇴를 하고 이제 철수할 거 아니에요. 후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철수해서 그냥 알아 원상복귀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버리면 제재했던 것도 풀릴 수가 있겠죠. 왜? 다시 도망갔으니까. 네. 500원이 아니라 돈 더 많이 걸어도 돼요, 세버님. 이번에는 괜찮아. 이 이야기 아주 괜찮네. 네. 네.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오늘은 의견 일치가 좀 되고 있어. 좋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참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이 일찍 끝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또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독립 승인을 하네 뭐 그런 거 했을 때 서방의 제재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가 일단은 언제 철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물론 이제 들어와서 계속 휘젓고 다닐 수는 없겠지. 그죠? 네.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휘젓고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철수하게 되느냐? 군사적 개입만 없으면 돼. 러시아가 지금 말했잖아요. 어떤 국가도 개입하지 말라.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뭐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결정만 내리면 돼요. 알았어. 더 이상 이쪽으로 공격은 하지 않겠어. 우리 옛날에 그 협정 맺은 것처럼 그냥 휴전하자. 딱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는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황은 끝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토 가입을 못 하겠죠. 네. 왜? 지금 나토한테 열받았을 거예요. 미국한테 열받았을 거고 유엔한테 열받았을 거고 나토한테 열받았을 겁니다. 야, 나 나토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니네 안 도와줬잖아. 꺼져. 씨. 유럽도 막 지들 좋을 때는 막 살랑살랑하고 막 그냥 야 우리 편이지 않니? 뭐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랬다가 싹 등 돌렸죠. 미국은요.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재를 가할게요. 우크라이나 국민 화이팅. 이런 개지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갔다가 미사일이 갖다 때리는 상황인데 군사적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 뭐 답 없는 거지 뭐. 그럼 얘네들 안 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해요. 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패듯이 빠져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줘야 되겠지. 네, 이렇게 된 거지. 네, 우리 주식 재테크 루팡 시블루문스키가 막 흔들어 댕가지고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 막 와 그러면서 개미들 막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답답하지, 무섭지, 힘들지. 자, 물론 이제 대통령이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그 뭐 미국이 그런 얘기 하대. 어디 뭐 정치적 망명인가 뭐 해가지고 좀 어디로 피신시키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피신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원하는 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정권 지금 정부라겠죠. 이게 걔네들도 이제 당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대통령과 반대쪽 의미를 가진 애들은 왜 그러게 네가 그렇게 나토 가입하겠다고 서둘러서 그 지랄을 만들었냐. 전쟁에 책임을 져라. 사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진짜 망명을 해가지고 저쪽에 밀려나 있으면은요.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네.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응?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지지합니다 뭐 그렇지만 얘네들이 뭐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절대 그런 거 없을 거야. 네. 그럼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이겠죠. 얘네 밀고 나가 그러면서 친러시아 쪽 계통을 세우고 결과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먹겠다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어떻겠어요? 응? 요거는 뭐, 네, 그냥 뭐, 불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서방 국가의 군사적 개입만 없으면 상황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네. 뉴스에서 워낙 많이 떠들어대고 힘들게 막 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방 국가의 개입만 없으면 군사적인 어떤 돌발 그런 개입만 없으면 충돌만 없으면 이건 그냥 게임은 끝난 거예요. 곧 끝난다 보시면 돼요. 곧 끝날 거야. 떨고 있니? 곧 끝날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재만 가하겠다는 것은요, 얘네가 철수하게 되면 명분이 없잖아요. 얘네 제재를 가하는 것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 철수했어. 나 이제 우크라이나 안 건드려. 그럼 제재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건드리면 제재할 거야? 근데 나갔어. 어떻게 할 건데? 나갔어. 골 때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싹 바뀌었는데 뭐 이미 뭐 군사시설 무력화된 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또 말들은 많겠지. 뭐 러시아 나쁜 새끼 어쩌는 시불놈의 시키 뭐 이렇게 얘기는 많겠지. 근데 말뿐이야 그냥. 네. 말뿐이라고. 러시아가 들어왔는데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유럽 입장에서는 괜히 건드릴 필요 없어. 미국도 이쯤이면 됐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 네. 당장 못하고 그것도 어차피 저거였거든요. 이미 건설은 다 돼 있는데 이제 승인만 하면 풀리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였으니까 이건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하겠죠. 네. 그렇지. 굳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네. 굳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나 원하는 거 지금 다 얻었는데? 굳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부분들을 각자 챙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나 아직 살아있어. 나 끄떡없어. 네. 나 우리 힘 좋아.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이걸 배울까봐 걱정인 거야. 네. 시진핑이도 뭐 하고 있어요? 장기 집권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고 배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놈도 중국이 베끼길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사실은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왔어야 돼. 거의 다 왔어야 되는데 가장 큰 악재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진지게 잡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가장 나빴던 악재가 이거였잖아요. 미국 증시가 많이 안 빠졌다는 거. 근데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는 내려와 줘야지 똑같아요. 네. 주식이라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한계 때문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이렇게 똥배가 계속 나오죠. 볼록 나오니까 이게 배꼽이죠. 네. 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들어온단 말이야. 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못 먹어. 나 더 이상 못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중국이 홍콩을 먹은 게 아니라 홍콩이 반납이 된 거죠. 홍콩은 아시죠? 그때 영국이 아편 전쟁으로 해서 중국 청나라한테서 뺏어간 게 홍콩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홍콩을 그 뭐 자기네가 지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조약각서를 100년을 했어요. 100년. 그 당시 사람은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100년이면 무지하게 길겠지? 라고 하고 딱 찍었는데 100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근데 조약서에 보니까 100년 후에 반납한다고 돼 있거든. 야씨 반납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 간 거지 뭐. 그래서 홍콩이 일단 중국화가 된 거고요. 근데 이 홍콩을 처음에 데려갔을 때 중국이 데려갔을 때 얘네를 병합을 못 시켰어.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 병합을 못 시켜가지고 여기다 국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홍콩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데 중국 사람은 못 넘어갔었어. 국경이 있었어요. 네. 그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홍콩의 GDP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그때는 중국에 못 살았거든. 중국에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들 이걸 병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딱 막아놓고 여기를 발전시키죠. 지금은 심천이 홍콩보다 GDP가 더 높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는 만만하게 됐잖아. 만만하게 되니까 이제 갖다가 탄압을 시키는 거죠. 이제 니네 민주주의 그만해. 따라와가 되는 거지.
이게 다 속셈이잖아요. 네. 다 큰 그림, 빅픽처 안에 다 들어가. 얘네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걸 뭐 하려고 시켜주겠습니까? 얘네들이 일단 돈이 있고 뭔가 금융의 어떤 포지션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홍콩 그 뭐 시위 이런 것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죠? 네. 골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해. 네. 어? 아, 그래요? 1996년도에 그게 있어서 거의 다 돼가지고 그랬었나 보구나. 네. 그때가 거의 다 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 홍콩 그 시위 민주주의 시위했던 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지. 우리가 막 그때 뉴스에도 막 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디론가 가고 없어. 코로나 때문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잠깐.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의미가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도 무서운 놈들이요. 네. 중국 놈들도 굉장히 무서운 놈. 이게 못할 게 없는 놈들이라니까. 그 북한 놈들이 지금 돈이 없고 꺼벙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렇다니까요. 아무튼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 왕도 홍콩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졌잖아. 없잖아요. 네,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뭔가 전환점이 좀 필요할 때가 됐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이 부분에서는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다.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을 때는 이 자본주의도 굉장히 무섭죠. 공산주의는 이게 집단화가 돼가지고 세뇌가 돼서 무서운 건데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돈의 원리로 돌아가니까요. 다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봐봐요. 많이 오르면 위에서 사람들이 죽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써. 뒤지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씨. 나는 더 싸게 살란다. 그러면서 악재를 만들어 터트려 죽여요. 다 튀어나가면 밑에서 받아먹거든요. 그 바닥을 또 올려놔. 그 위에서 또 막 좋은 얘기하면서 막 올려놓고 위에서는 또 이제 팔 때가 되면 또 악재 터트려서 팔아먹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차피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지만 그 굴곡마다 사람들의 시체가 넘쳐나는 거죠. 계곡마다 그냥 피가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크게 한 번씩 들어오는 위치들이 되는 거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 근데 미국 증시가 안 빠졌었단 말이죠. 올해까지도 안 빠졌어. 작년 12월까지도 안 빠졌어. 지금도 뭐 많이 빠졌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꾸몄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높은 가격에서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매수를 하겠다는 의미지. 왜냐면 얘들은 보세요. 주가가 상승할 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나왔잖아요. 네. 속보에 또 나왔어요. 키예프 진입. 걔네들이 우크라이나를 지네 걸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니까 아마 거기까지 들어가서 휘젓고 나면은 곧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 나는 고비일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싹 휘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우크라이나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군사적으로 일단 밀리게 되면 답이 없잖아. 그러면은 뭐 군시절 무력화시키고 뭐 거기 뭐 이런 수뇌부를 바꾸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원하는 거 다 달성하고 나면 철수하겠죠. 철수하면 상황 끝이에요. 네. 그럼 철수하면 상황 끝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사실 수급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빠져요. 다 빠지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아, 통합은 절대 안 돼, 이거. 통합은 안 됩니다. 왜냐면 지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그거 통합을 시키면 큰일 나지.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통합을 전 세계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봐봐요. 그냥 정부에다가 그 대통령 몰아내고요. 친러 세력의 그런 대통령을 세우든 아니면 그런 인사를 갖다 세워놓으면은 언제건 먹히게 되어 있어. 네. 그러니까 굳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네. 맞아요. 나토는 지금 그 자기네 국정짝 그쪽에는 자기네 연합국 쪽에는 그 파병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걔네가 러시아가 넘어올까봐 네 그게 너무 왜냐면 러시아 제국을 다 그냥 차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음모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푸틴이 이건 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통합을 시킬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 자기네 말 잘 듣는 호섭이 하나 세워놓으면은 그냥 얘가 알아서 다 해줘. 네 3차 대전은 이미 네, 물 건너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여기서 공격을 하게 될 명분도 없고요. 네. 명분이 없어요.
여기서 다른 나라 뭐 폴란드나 이런 데 붙어있는 나라들 이런 데 공격해야 될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 공격할 명분이 생기지만 얘네 공격 안 하잖아요. 공격 안 하니까 명분이 없고, 지금 어차피 나토나 뭐 유엔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규탄한다 뭐 제재한다 이것만 나오지,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뭐 여기 뭐 러시아랑 뭐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한 방 날리면은 큰일 나겠습니다. 러시아도 미치지 않는 이상 미국에다가 네 미사일 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냥 아무튼 그래요. 뭐 군사적 지원이 일단 있을 거라 해서 얘네들이 맘 놓고 싸웠는데 지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좀 시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과 지금의 상황이 이게 되게 좀 교묘하게 잘 만나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바로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의문이죠. 내일 한 번 더 내렸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부터 당장 폭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상황 끝났다 그러면 반드시 급등을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네? 러시아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러시아 루블 하락 뭐 이런 거 아주 막 작살났더만요. 러시아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예? 지금 유럽은 폭락이에요. 유럽은 폭락 중인데 러시아만큼은 아니고 한 4%씩 빠지는 거 아까 봤어요. 4% 정도 빠지는 거 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 주식이 얼마만큼 빠졌겠느냐. 미국이 이 주가가 빠진 게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한다라면 이제 막아줄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가 그냥 끝내버리든가. 얘네들 그냥 입만 꽉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개장했을걸요? 러시아? 장 열었을 거예요. 35% 빠졌어요. 빠져서 지금 뭐 700 몇 포인트가 그러던데 750인가 40인가 그랬던 것 같아 봤는데. 네. 뭐 계속 일단은 뭐 주가가 한 번 더 얻어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일단 군사적 개입이 없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일찍 끝날 거예요. 네, 일찍 끝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주가의 바닥이 진짜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실한 건 모르죠. 지금 38% 빠지고 있어요. 지수가 38% 빠진 거는 보도 듣도 못해서 진짜 네, 야, 그 정도 빠질 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저것도 있어. 러시아 40% 됐어요. 네, 큰일 났구만. 근데 러시아만 빠지는 거예요. 러시아 빠지는 거니까 뭐 그 신경 쓰면 휴지 조각이 되든가 말든가 그거는 씨불놈의 시키들 아주 그냥 고생 좀 해야 돼. 아주 그냥. 자, 어쨌든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포 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사라. 네. 대포 소리가 들리면 주식, 즉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악재에서 주식을 사라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45%까지 나왔었어요. 러시아 45%까지 빠졌었어요. 뭐 어디까지 빠졌는지 모르겠네. 네. 뭐 이따가 끝나면 뭐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는 거 뭐 괜찮다라는 말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증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거든요. 오늘 빠진 거. 네. 4에서 5%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뭐 지금 이제 주가 빠졌다고 해서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 빠진 건데 이 정도면은 그냥 지난번에 우리 공매도 많이 나올 때라거나 뭐 지수 뭐 한 3% 4% 빠질 때 그냥 이 정도 빠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라서 지수가 한 번 더 흔들거나 아니면은 뭐 올리면은 그냥 바로 올릴 수 있겠지만은 상황이 끝나야지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반등 나온다 이런 쪽으로 바로 예단하기보다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워낙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폭등을 한다 그래도 뭐 요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도 특별하게 저거 할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자리를 예전에 3100포인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000포인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인트가 예? 안 오잖아. 안 오잖아요. 3000이나 3100포인트의 주식을 사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해. 근데 지금은 뭐 2700, 2600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뭐 2700에 사면 어떻고 2800에 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2600에 못 샀다. 아시할 거 없어. 2700에 사도 괜찮아. 2500에 못 샀다. 괜찮아. 2600에 사도 괜찮아. 네. 대신에 반등이 나오는 건 확실하게 잡고 가면 되겠죠. 지금 근데 되게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나 이런 이벤트들이 없었어요. 악재 이벤트가 없었거든. 그래서 쭉 어느 정도 올랐다가 FOMC에서 한번 떨궈주는 것이 시나리오였는데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더라고요. 네. 이게 시나리오였단 말이야. 3월 달에 만기일 여기서 주가가 한번 조정받는 거, 이게 시나리오,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연병하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또 이게 나와. FOMC랑 3월 만기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랄 맞은 그런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막 그냥 치고 올라가서 폭등시켜 버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러시아 때문에 빠진 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사실.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물론 주가 더 빠지겠지만, 네, 미국은 더 빠지겠죠. 네, 더 빠지겠지만 러시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니? 아직 안 나왔죠. 집계가 안 되고 있죠. 23일 거니까.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요. 보이지도 않겠네. 여기가 와 있어. 여기. 네, 750 밑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식간에 이게 2000폰에서 야, 러시아는 지들이 지는 나라들도 아닌데 왜 제재 때문에 그런 건가? 참 그렇습니다. 네. 구글 정황은 절로 가. 세보님 저쪽 가서 저것 좀 이제 좀 안티 좀 해줘요. 구글 정황이 쟤는 저거야. 도박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런 거 가지 마요. 네, 저기 가면은 도박밖에 없어. 무슨 돈 벌기 체험은 무슨 돈 벌기 체험이야. 이씨. 안 돼. 이름은 또 정하은이야. 왜? 이름은 또 이쁜 걸로 해놨어. 에휴. 네, 그래요. 나토 총장이 우크라이나 개입 안 하겠다 발표했어요. 끝났네. 끝났어. 게임은 끝났네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끝났네요. 그죠? 나토 개입 안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끝난 거요, 그럼. 뭐 바로 반등에 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루 이틀 내에서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네. 상투실형님 지각이 아니라 완전히 뭐 샷다문 다 들어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속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지금 이게 방송 중에 계속 속보가 바뀌어가지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쪽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나토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 안보 우려가 이해된다. 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뭐 나토는 네,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네. 푸틴이 이겼다기보다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네. 그냥 이런데 왜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독일을 공격했어 봐. 그럼 이거는 아니지. 네? 독일을 공격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독일 공격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을 공격했어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공격하니까 문제가 됐겠죠. 네. 참 우크라이나가 되게 불쌍하게 됐다. 그죠? 네. 불쌍하게 됐어. 네. 불쌍하게 됐고, 참 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이 전부 다 네, 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에요. 네, 테슬라뿐만 아니고 리비안이니 뭐 기술주도 아주 그냥 폭락 사태를 계속 겪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뭐, 근데 꼭 기술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적으로 종목들이 다 내려, 시장이 다 내렸어. 시장이 다 내렸는데 더 많이 내렸느냐, 더 조금 내렸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내린 놈들이 있고 조금 내린 놈이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일단은 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군사적인 개입이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또 모르지. 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군사적 개입이 없다죠. 네. 군사적 개입이 없다. 네. 러시아 인근 동부 유럽 육해공 병력 강화. 네, 그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인근에다가 병력 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연합을 침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 병력 파병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는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어쨌든 러시아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군사적 개입이 없다는 상황의 하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수도 키예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제 오늘 끝나지 않겠느냐? 네. 그죠? 오늘 끝나지 않겠느냐? 오늘 밤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거기는 지금 낮이죠. 거기가 지금 낮일 거야. 그죠? 대낮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끝났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밤 내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24일 오전에 뭐 엄청난 경제 뭐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발표할 것이다. 뭐 유엔 뭐 그쪽에서 뭐 회의를 통해서 발표할 거다. 24일 오전이니까 아마 오늘 밤, 네, 오늘 밤, 내일 새벽 그쯤 되겠죠? 네, 그럼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 또 뭐 제재만 찌끄리면서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거 다 나가래요. 끝난 겁니다. 네, 이건 나가래가 끝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처럼 밀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공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뭐 북한한테 군사력으로 밀려가지고 당한다?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요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힘은 없는 건 맞아. 중국이 쳐들어왔어. 뭐 러시아가 쳐들어왔어. 그럼 모르겠지만 얘네가 우리를 쳐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고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거는 그냥 바로 통일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바로 통일이야. 와다닥 밀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네. 북한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핵을 쏘겠다 뭐 어떻게든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냥 객관적인 그 군사력을 보면은요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 중학생 정도하고 성인하고의 싸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미 끝났어. 거기 뭐 바다에다가 딱 그 배 띄워놓고 그 다음에 잠수함으로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쳐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북한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피해를 안 보진 않아요. 네. 우리도 피해를 안 보진 않겠지만 그냥 끝납니다. 요거는 뭐 그냥 끝나는 거니까 우리나라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는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랑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붙었으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 네. 이건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드도 있죠. 뭐 사드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북한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일본이 쳐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이긴다는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네. 일본은 지금 보면은 해상 자유되잖아요. 요거 갖다 요격해서 때려버리고 지상군 투입하면은 일본도 그냥 순식간에 끝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서 네.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나 띄워놓으면 끝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그렇게 뭐 만만한 그런 군사력은 아니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하여튼 중국이 제일 악의 축인데 러시아가 지금 껴드는 그 모습이기도 하죠.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쨌든 오늘 저녁에 이제 이런 뭐 제재로만 끝난다라는 부분에서 군사적 개입이 없으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이제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솔직히 미군이 없어도 우리나라 그냥 군사력으로도 북한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네 됩니다. 네, 대신에 맞아요. 서울에 미사일 떨어지는 건 감수해야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돼요. 네, 그 정도는 되니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 세보님 좋았어요. 네, 오늘은 나하고 의견이 조금 많이 일치했어. 좋아. 앞으로도 자주 일치해 보자고요. 네. 들어가세요. 네. 성투하세요. 다음에 또 오시고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오늘 괜찮았어요. 네. 느낌 좋아. 우리 세보가 달라졌는데. 네.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요.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 러시아가 철수를 하게 되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니까 그 시점에서는 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때는 뭐 그냥 이제 사실 이게 뭐 이번 주말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 주말 동안에 휴일 동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일 오후부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선 따라 들어가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장의 바닥이라는 부분들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쟁이라는 악재는 사실 이거는 뭐 변후의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래는 끝났다 봐야지 1월달에 끝났다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언제부터 나온 거였어요? 이제 1월 때부터 나왔던 건가요? 그래서 변수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쪽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쪽에 수익 난 것들 많이 오늘 대성 에너지 상한가 같더만. 네, 그 뭐 곡물,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뭐 원유, 뭐 가스, 뭐 이런 쪽 지금 막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당분간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상황이 급반전이 돼서 이제 러시아가 철수를 한다. 러시아 철수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상황. 네. 이게 뭐 제재를 가지고서 뭐 어떻게 된다, 저떤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수만 해도 끝나는 겁니다, 상황은요. 그러면 계좌는 찍 하고 올라갈 거예요. 계좌가 찍 하고 올라갈 테니까 철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재를 계속 가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일단 지속적인 어떤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물가가 올라간 것에 더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WTI도 100달러 넘었더만요. 금도 엄청 올라가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주가가 네,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것들은 변화가 저렇게 생기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얘네들은 팔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사시면 돼. 상황이 끝났어, 철수했어 라고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반등할 때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지금 잃어버린 그 구간만큼은 적어도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매수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시점은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가인데 최악의 상황은 뭐다? 군사적 개입이 들어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침공이라고 봐야 되지만 전쟁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죠? 침공이라고 보지만 전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전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걱정한 건 뭐였어요? 3차 대전이었잖아. 세계대전. 네. 3차 대전을 걱정한 건데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 3차 대전을 왜 걱정해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그냥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3차 대전은 갈 일은 없을 것 같죠. 왜냐면 참전을 안 하니까. 뭐 미국이 뭐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뭐 미군 투입 이렇게 해서 막 갑자기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참전을 하지 않는다 해서 세계대전 안 가고 되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휘젓고 끝나는 거가 돼버리면 오히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된 일이지만 그 외에 다른 쪽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되면 네,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한테 먹혀요. 네. 러시아한테 먹힙니다. 지금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정권 몰아내고 네, 책임론 해가지고 이거 몰아내고 자기네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놓고 철수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츰차츰 네, 먹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뭐 네, 지금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이 재테크 루팡 시블루문 시키 여기는 하고 기다리면 돼요. 이제 생긴 거 이제 옛날에는 푸틴 그래도 좀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지금 되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아, 나 씨. MMA로 다 때려버려야 되네, 이 새끼 이거. 입식 타격으로다가 그냥 막 씨. 네. 효도로 출동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씨. 아, 좀 갑자기 또 보는 거 보니까 열받았어. 아무튼 그것을 여러분들이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7살인데 왜 아저씨야? 나 27점 보이지 않아요? 오늘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오늘 광채도 좀 나는데 주가 빠져서 약간 나 미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뇌관을 건드리지 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별로 할 일은 없어. 그죠?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별로 할 일은 없어.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장이 올라가야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일이 메인이 아니에요. 내일이 메인의 어떤 그런 뭐
진격하라 이런 날이 아닐지.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 신용 무지하게 털고 있겠지만 미국도 열심히 털고 있을 거거든요. 네. 열심히 털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다 털어서 그냥 아주 그냥 우수수수수 떨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밑에서 받아먹는 것들이 걔네들이죠. 아웅 전쟁 때문에 참 나는 사기 싫었는데 그러면서 산단 말이야. 다 파니까 방어라도 해줘야지. 네. 그럼 굉장히 또 뭐 있어 보이는처럼 뭐 지가 지수를 언제부터 방어 뭐 언제부터 개인 투자자를 생각했다고 쌍놈 새끼들이 거기 밑에서 그냥 방어해주는 척 돈 코 묻은 돈 몇 개 갖고 와가지고 그거 사겠다고 밑에서 낄적대고 썩을놈 새끼.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 저게 될 거예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냥 함부로 내던지지 마세요. 주식은 절대로 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손절매도나 뭐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털고 나온다든지 뭐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나는 잘 모르겠어.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뭐 같이 엄청나게 빠진다고 그러는데 코인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거예요? 네? 코인은 왜 빠지는 거예요? 코인 비트코인 왜 빠지는 왜 급락하는 거야? 얘 안전자산 아니었어? 디지털 금 아니었어? 얘는 왜 빠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요? 장이 좋아져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뭔데 이거? 코인은 안전자산이야? 위험자산이야? 이 정체가 뭐예요? 왜 빠지는 거야 이거? 디지털 금 안전자산인데 이쪽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테슬라가도 그 또 욕을 할 뻔했네. 테슬라도 상놈의 새끼잖아. 네. 왜요? 테슬라도 왜 상놈의 새끼요? 이거 뭐 코인 가지고서 뭘 결제를 한다 안 한다 그거 올려놨다가 안 한다 그러다 떨어뜨려 놨다가 그러면서 지들 주식 팔고 막 도지코인 그 개새끼 코인 갖고 나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서 뭐 사랑해요 도지코인 뭐 그런 개 같은 소리 하더니 또 뭐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막 아 나 진짜 이씨 좀 짜증나 그죠?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주 뭐 이제는 다 학을 띨 때가 됐어요. 네. 학을 띨 때가 됐어. 그 약간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거는 뭔가 의도된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아 코인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그냥 그거는 네 휴지 조각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이게 코인이 그 24시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완전 중독이 되거든요. 쳐다보고 있으면은 화장실 갈 때도 쳐다봐,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보고 자. 네, 계속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눈깔이 뻘게 가지고 당겨 항상. 네. 눈깔이 뻘게 가지고 너 뭐 하냐 그러면 밤새 또 코인만 쳐다봤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네. 저는 코인이 없어요. 네. 코인 투자는 예전에 제가 2천만 원대 하지 말라고 한 게, 네. 저는 코인에 투자한 적은 그때 비트코인이 2천만 원 하기 한참 전에 2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때 코인을 조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싹 다 팔아서 없습니다. 네. 리플도 200원대에 사가지고 그게 2,000원까지 갔었지. 네. 네, 이런 사람이에요. 코인은 안 합니다.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코인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뒤로 뭐 8천만 원이 갔다 뭐 5천만 원 됐어. 어차피 저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확실히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비트코인 몰라요. 네. 요즘에 5천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4천만 원인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코인 그거 제가 예전에 빗썸이 저기 뭐 완전히 그 판잣집 같은 데서 그 영업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꽤 많았었어요. 근데 난 이런 투기성 자본에 투자하지 않겠어. 싹 다 팔았지.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네, 난 돈 하나도 안 아까워 이거. 가끔씩 잘 때 생각나. 아씨 그때 코인 많았는데
그거 코인 있었으면 지금 내가 강남에다가 빌딩을 하나 정도 세웠을 건데 이런 씨. 그 생각은 가끔 드는데 안 하길 잘했지. 굳이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그죠? 네. 지금 아마 그게 있었으면 네 제법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요 근데 2천만 원대 다 팔지 않았을까? 네. 2천만 원쯤 갔을 때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제가 갖고 있을 때가 20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그랬는데 뭐 시바이누 그래요? 네. 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지금 이게 좀 있었어요. 뭐 한 그 정도 5천억까지는 안 돼요. 5천까지 안 돼. 100억 단위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코인 개수 다 합치면. 네. 이건 아무도 몰라. 쉬. 네. 모르는 척 하세요. 생각하니까 또 오늘 잠 못 잘 것 같네. 씨. 생각하니까 또 잠 못 잘 것 같잖아, 이거. 에 코인 10개면은 지금 4,300이니까 10개만 있어도 4억이네? 그러면 100개면 40억. 100억 단위까지 안 되겠구나. 네. 100억 단위까지 안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인은 안 합니다.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코인도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손해 보고 팔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 뭐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코인도 이렇게 떨어지는 왜 코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 네, 우리 집에는 비밀이야. 네, 우리 알면 큰일 난다. 네. 여보! 그러면 네. 우리 양봉업자 팜스통님 내가 딱 적어놨어요. 네, 내가 호출 당한다. 호출 당하고 내일 아침에 김치에 깍두기에 찬물에 밥 말아 먹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딱 하는 겁니다. 네. 네. 껄무새. 네. 자,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됐어. 뭐 했는데 오늘?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우리가 맹점만 가져갑시다. 오늘 요약만 해볼게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건 맞아.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상황이 이제 좀 개떡처럼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과연 최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네, 중요한 건데 군사적 개입이 들어오는 것이 최악입니다.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네, 최악 중에서 최선이 된 거죠.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어 나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어요. 러시아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철수하는 그 시점이 시장의 반등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철수했는데도 계속 제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그냥 뒤지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약해질 거고 흐지부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뭐 당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없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그 시점부터가 바로 반등의 시점. 우크라이나만 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러시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밤에 지금 현재 키예프를 들어가서 휘젓고 있으면 오늘 밤 안에도 빠르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일단 보고 네. 러시아군 철수 시작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하루가 더 빠질런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런지 이거는 이제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지금 안 사고 2,750, 2,800에서 매수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3,300에서부터 물린 사람들이잖아. 그죠? 네. 3,300에서부터 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2,700에 사든 2,800에 사든 아니 3,000에 사도 나는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는 싼 가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게 너무 매수를 빨리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정 사고 싶으면 손가락이 너무너무 근질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콧구멍에다 이거는 안 되나? 네, 콧구멍에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숨 못 쉬어서 죽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한 번씩 사보시든가, 그죠? 반등이 나온 것 같다, 아니면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싶으면 조금만 사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확실하게 돌아서는 위치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가시는 것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나왔든지 간에 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네, 확실하게 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나오면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렇게나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거나 신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계좌는 플러스에다가 알파가 나올 거예요. 자, 올라가는 시점만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돼요. 지금이냐 아니냐. 사실 이제 올라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또 떨어진 건데 이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 또 나올 악재가 뭐가 있겠어요. 또 뭔가가 생산될라나? 이번엔 중국일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악재는 계속해서 생산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악재 속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 시기만 만들어내면 이제는 한번 베팅을 해봐도 괜찮다는 얘기죠. 다만 성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좀 들어가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내일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보면 또 시커멓죽죽한 것들이 막 동시효과에 막 와다닥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막고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약간 투매성 비슷하잖아요. 네. 투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나면 바로 받아서 올릴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상황을 종결을 시키게 됐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떨고 있니? 근데 나는 왜 웃고 있을까요? 미쳐서 그런 거죠. 네. 미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미쳐서 내가 웃고 있는 이거 아니고 미쳐서가 아니라 뻔하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 내가 왜 웃었냐면 여기 오기 전에 속보를 봤는데 나토가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에서 나는 웃음이 빵 터졌어요. 뭐라고? 니들까지 안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우크라이나는 니네한테 가입하기 위해서 이 지랄을 났는데 니네가 얘네를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빵 터지잖아.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적금 해지는 조금 천천히 하세요.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가 왜? 이거? 뭐요? 이상이요? 이 너무 방송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내가 예전에 나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19금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네. 19금을 하더라도 애들이 잘 모르는 그런 있죠. 네. 그런 쪽으로만 하는 거죠. 네.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적금 빼거나 뭐 집담보대출 받거나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고 와 막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아직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막 방송 듣고 있으면 막 피가 끓지 막 당장 전화해가지고 어이 김행장 내가 그 맡겨놓은 거 있지? 그거 좀 갖고 와봐. 스위스 계좌에 얼마 들어있지? 그 돈 좀 갖고 와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 지금 이게 요만큼 올라가서 사도 늦지 않는다고. 그냥 막 사람들 급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네. 급해. 지금 근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오늘 저기 뭐야 이 부자님 어디 갔어? 요즘에 왜 안 와? 그거 배터리 에코프로? 네. 이런 것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그다음에 LG 화학 뭐 오늘은 다 빠졌으니까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빠졌겠지만 이런 것들 뭐 NC 소프트 뭐 이런 거 네. 다 건드리지 마시라고. 어우 NC 소프트 이거 뭐야? 야, 이거 얼마 오면 사야 되니? 이거 어디까지 빠져야 되는 거야? 100만 원짜리 지금 40만 원이야? 그래도 이거는 아직도 고평가인 건가? 와, 씨, 이거 밥이나 먹고 살겠니? 이래서 기관이 방어를 이 새끼들이 좀 얍삽해요. 원래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사야 돼. 근데 얘네들이 얍삽하잖아요. 안 사. 이렇게 있네. 네. 그럼 얘네들이 살 때쯤 되면 바닥이 나오겠죠. 이게 바닥에 신호가 떨어질 때는요 연속적으로 막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도 돼?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매수가 막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세요. 뽀기님 뭘 미치고 싶어요 싶기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죠. 카카오도 지금은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못 봤어 그때? 어제였던가요? 어제 나온 거였나? 이거 있잖아. 이거 오늘 거고. 네, 이거 어디 있잖아 이거. 뭐라고요? 주도주였던 게 이제 내려온다고. 네, 주도주 내려온다. 주도주 내려온다. 그랬는데 였던 게
호환하고 고점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요걸 피하세요. 요 꽃감 뒤에 숨으시면 돼요. 이 꽃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해놨으니까 뒤에다 숨으라고. 그러면 호랑이는 무서워서 꽃감을 피해 가잖아. 안 그런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네, 얘는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다 내려오고 나면 아마 고양이처럼 보일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나도 모르지. 언제쯤부터 올라갈지 나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위쪽에 있었던 애들이 진짜 뭐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철옹성 같은 주식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이라는 게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 버렸다면 그것은 무조건 고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세요. 이런 그림들 보시면 이해가 한 번에 팡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빵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호랑이 같은 위치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시장 걱정은 지금은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상황인지라 아우씨 걱정되네. 그러면서 오늘 뭐 해외 증시 차트도 보고 막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오늘은 그럴 자격이 있어. 왜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속보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래 그런 거니까. 네. 오늘은 걱정하시고 좀 그러셔도 돼요. 들여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양해해 드릴게요. 보통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 말고 그냥 주무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궁금하니까 지켜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바닥의 신호는요, 내려가지 않는 것이 바닥이에요. 계속 내려가면 그건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1월에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죠. 살짝 깨도 괜찮아. 근데 저점을 깨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거, 그게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여기가 바닥의 신호로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주가가 한 번 더 와장창 빠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상황이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넘어가 봐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좋아진 자리에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배열을 만든 다음에 사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괜찮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요런 자리들에서는요, 더 내려갈지도 모르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요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요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은 그러면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있어요? 1차 골든 크로스, 2차 골든 크로스 나온 자리 2900포인트 이상 회복을 해주게 되면 추세가 그래도 돌아서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2900, 2950 회복한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2700 넘어서서 2800까지만 가더라도 요 근처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있게 매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이후로는 지금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뭐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7%에서 마이너스 38로 반등했어요. 러시아 주식 좀 사고 싶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러시아 주식이 마이너스 57%나 빠졌다 그러면요, 그 밑에서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황이 곧 끝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사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역발상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가서 러시아 대표 종목 하나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유럽 증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네, 그렇게 돼서 마무리된다면 빠르면 내일부터라도 바닥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궁금해하셔도 되겠죠? 네, 오늘은 상황을 좀 보고 속보를 좀 보고 하셔도 되겠죠. 물론 지금 저도 아직 속보가 다 나온 상황이 아니고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봐서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진 것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보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주시면 좋겠네요. 네. 달러 그 루블화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지. 주식을 사도 약간 그럴라나? 네. 어쩌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최악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대한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김태희가 나가서 반맨다는데 그럼 힘이 있겠어요, 그거? 네. 우크라이나는 힘 없는 나라지. 자, 고생 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푹 쉬세요. 내일 또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만나요.